나눔 소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뭐든 경지에 오르기 위해선 힘이 듭니다.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만이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이 강할수록 지구력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50의 주역 공부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시련조차 이긴다. 중지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최고를 얻는다. 2002년 6월 10일 한일 월드컵 미국전이 열리기 일주일 전이었다. 동국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주역 강좌에 200여 명의 수강생이 모여 있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수업을 기다리는 중이었지만 어쩐지 묘한 긴장감과 흥분이 느껴졌다. 2002년 당시의 월드컵 열기는 전국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뜨거웠고 수강생들도 미국전의 결과가 무척 궁금한 눈치였다. 이왕 주역을 배우러 온 김에 실습으로 점을 쳐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미국을 이길 수 있을지 주역점을 쳐볼까요? 수강생들이 더욱 흥분했다. 그들은 예상보다 더 경기 결과에 관심을 보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점통에서 상가지를 뽑았다. 1에서 8까지 숫자가 그려져 있는 8개의 상가지를 넣고 총 3번을 뽑는 방법으로 미국전의 결과를 점쳤다. 상륙, 용전, 우야, 기혈, 현황. 상륙은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도다. 처음 뽑았을 때 8, 두 번째 뽑았을 때 8, 세 번째 뽑았을 때 6이 나왔다. 하괴 8, 상괴 8, 동호 6으로 중지곤 상육이 나왔다. 용이 들에서 싸우고 피가 검고 누렇다는 것인데 이를 축구 경기에 맞춰서 해석하면 이렇다. 이날의 경기는 용이 들에서 싸우듯 매우 치열할 것이고 검은 피와 누런 피가 한 번씩 등장한다. 이는 매우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고 결과는 1대1로 비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점을 치고 일주일 뒤에 대망의 미국전이 열렸다. 과연 어느 팀도 물러서지 않는 박빙의 승부였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월드컵 무대를 누비는 황선홍 선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임한 덕분에 기세가 등등했다. 전반 20분까지 경기는 팽팽했는데 황선홍 선수가 미국 선수 프랭키 헤이덕과 충돌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잠시 황선홍이 빠지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고 미국이 한 골을 넣으면서 앞서갔지만 후반 33분에 안정환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1대1로 비겼다. 박지성 선수는 훗날 쓴 자서전에서 이날의 경기를 2002년 월드컵의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아찔한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절대 낙담하지 마라. 주역의 곤괴는 땅 곤으로 부드러운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다. 곤괴는 땅을 의미한다. 음양의 이치로 보면 땅은 하늘에 대고 불평하지 않는다. 땅은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고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동식물과 달리 주어진 상황 그대로 사계절을 보낸다. 하늘의 뜻을 따르며 생명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한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하면 실력이 약했다. 그러나 실력의 차이를 끈질긴 노력으로 극복했다. 지금 비록 처참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도 자신의 것이 작다고 낙담하지 않는다. 돼지처럼 담담하게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을 봐도 그릇이 큰 사람이어서 실력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고 자기 확신이 있어서 고난을 넘어설 수 있었다. 어려울수록 바르게 행동해야 형통하며 대인이라야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행동을 해야지 말로만 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미국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는 실전적인 행동 그 자체였다. 선제골을 넣었던 미국으로서는 운이 따르는 경기였다. 우리 선수들은 매우 고난에 처한 셈인데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목이 터져라 쏟아지는 응원과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의 자기 확신과 자부심으로 끝까지 밀어붙여 무승부를 얻어냈다. 비록 결과는 비겼으나 주장인 황선홍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초반부터 어려운 경기였음을 감안하면 우리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에 우리 선수들이 작은 마음으로 어차피 졌다고 투덜거리거나 부정적인 마음으로 임했다면 아주 크게 패배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였다. 천줄기 흐르는 눈물. 다산의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은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작됐다. 정조는 1800년 6월 28일에 창경궁 영춘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왕위에 오른 지 24년, 만 48세의 일이었다. 왕은 이미 7년 전부터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흐르고 현기증과 두통에 시달려왔다. 모두가 왕의 건강을 걱정하던 중이었다. 정조의 죽음은 다산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워낙 왕의 총애를 받은 탓에 왕이 권자를 지키다가 죽자 다산을 죽이지 못해 안달인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정조의 죽음으로 다산은 일이나 승냥이 떼가 우글거리는 들판에 내팽개쳐진 신세가 되었다. 정조의 시신이 궁을 떠나서 수원으로 가던 날, 다산은 그 모습을 보며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이별의 시 개인 일수레를 지었다. 영구술의 밤에사 노량나무 모래톱에 이르니 일천개의 등촉이 비단 장막을 에워싸네. 단청한 배 붉은 난간은 어제와 같은데 임금님 넋은 어느 틈에 화성으로 가셨는가. 천줄기 흐르는 눈물은 옷깃 흠뻑 적시고 바람 속의 은하수도 슬픔에 잠겼어라. 성곽과 대궐은 옛 모습 그대로이나 임금님 영정 모신 서양각 배알도 못하게 막네. 정조는 위대한 성왕이었지만 조정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의 원대한 이상은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미래를 열지 못했다. 정조는 미완성의 군주였고 제도를 마련해서 인재를 배치하고 국가 조직을 만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왕이 죽자 순식간에 국가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고 왕실과 국가의 기강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바람에 다산의 고난은 유배 18년 동안 계속됐다. 그는 공궤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곤궤는 아름다움을 간직한다는 한 장의 조건이며 그 체현은 사상이나 관념 따위의 정신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일로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고난은 나를 시험하는 수단일 뿐. 고뇌 기운이 강할 때는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후일을 기다려야 한다. 포부나 의견은 가슴에 묻어두고 소인의 세력을 따라가야 한다.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이 불만을 품고 반발한다면 더욱 무시당할 형국이다. 반발하지 말고 미래를 도모하며 참고 견디면서 동료들과 함께 무시당하지 않을 능력과 자격을 길러야 할 때다. 만약에 상황을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과 다툼을 일으키고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업이나 취직 같은 경우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려야 한다. 혼인이나 잉태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고난과 실력의 차이를 극복한다. 고난은 내가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는 지표다. 고난이 닥쳤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하라. 지금 우리에게는 큰 그릇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고뇌 기운이 강할 때는 좋지 않은 상황이어도 힘들겠지만 그 상황을 힘껏 안고 함께 가라. 정치적인 공작에 휘말려서 오랜 세월 유배지를 떠돌면서도 순응했던 다산처럼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리석고 겁이 많아서가 아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포부를 나타내거나 주장했다가 더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